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해사법원 부산 설립 문제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선거 당시 이 대통령이 부산과 경쟁하던 인천에도 해사법원을 만들겠다 약속했었는데 이러다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없는 공약이 되지는 않을지, 설립을 하더라도 부산 해사법원이 반쪽짜리로 전락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래가 관련해 갖고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정영석 교수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해사법원이라고 하면 뭐 말 그대로 해사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일 텐데 현재 국내에서는 서울, 부산 5개 법원에서 전담 재판부 형태로 해사 사건을 처리 중입니다. 그러니까 전문 법원이 없기 때문에 국제 분쟁이 발생하면 해외로 가서 해사 전문 법원을 찾아가는 그런 실정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대부분 사건은 전 세계 사건이 영국 런던에 있는 하이코트에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예. 뭐 일부가 이제 싱가포르 뭐 또 중국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른 손실은 뭐 어느 정도나 될까요? 예, 재판으로 인한 뭐 직접 손실을 네. 지금 추정했는 건 한 3천억, 4천억 하는데 네. 제가 볼 땐 그건 큰 거 같지 않고요. 네. 예.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은 해운업이 뭐 세계 한 6위권 정도, 또 무역은 세계 6위에서 한 9위 사이에 들어가 있고요. 네. 또 조선업은 이제 세계 1, 2위를 다투지 않습니까? 예. 근데 대개 이제 이런 산업들, 특히 이제 조선이나 해운 분야는 그 선진국에 들어가면 이제 상당히 쇠퇴기에 이제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네. 쉬운데 이런 것을 이제 거래 시장을 형성을 해놓으면은 네. 그 선진국이 돼도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오래 갈 수 있는데요. 영국의 경우에 실제로 선봉량 이제 선박의 보유량은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조선은 거의 없죠. 그런데도 옛날 그 해운 조선의 강국으로서 네. 해운 거래 시장을 형성해놨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최고급의 이제 해운 조선 뭐 관련된 시장을 영국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큰 손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왜냐하면은 이런 이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네. 계약서 검토에서부터 이제 법률 서비스가 쭉 들어가야 되는데 예. 법률과 금융이 이제 따라줘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하나만 온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같이. 이게 서로 이제 네. 그 융합적인 작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네. 법원이란 기능이 필요하죠. 예. 네, 네. 해사법원이 부산에 설립되면 소송 비용이 국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또 교수님은 부산에 해사법원이 생기면 전반적인 산업 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이렇게 내다보시는 거네요. 예, 그렇죠. 예, 예. 산업 발전을 좀 유도함으로써 네. 우리나라가 이제 그 해외에 나가서 이제 대한민국 하면은 서울을 첫 번째 떠올리고요. 예. 그다음에 떠올릴 수 있는 게 부산 하면은 세계적인 해양 도시다 이런 브랜드화가 돼 있어요. 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남부권에 우리나라의 수도권에 이 맞먹는 하나의 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걸 통해서 뭐 국토 균형 발전도 이룰 수 있고 경제의 새로운 축을 만들어 가지고 발전시킬 수가 있죠. 네, 네. 예. 지금 뭐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산 시민 거의 많은 분들께서 동의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조금 궁금해지는 게 부산과 인천 두 곳에 해사법원을 설립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뭐 괜찮다고 말은 하는데 정말 괜찮은 게 맞는지, 문제라면 어떤 해법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일단은 그 부산이 이미 그 해외에서 봤을 때는 네. 거의 브랜드화돼 있는 그 국제적인 해양 도시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출발을 해서 뭐 볼륨이 굉장히 커지면은 좀 확대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은 전 세계 사건이 뭐 거의 90%를 처리하는 영국의 경우에도 네. 실제 소송 사건은 뭐 1년에 한 100여 건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 사건의 특징이라는 게 네. 소송이 한 100여 건이면은 이제 회사 중재로 해결되는 게 한 1000건 되고 예. 소송 중재를 합했는 양의 한 3배 이상이 네. 실제로는 이제 각 로펌에서 당사자들을 대리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화해를 한다든지 뭐 이런 서비스가 있고요. 네네. 여기에 더해서 뭐 각종 계약이라든지 이런 이제 사업을 우리가 그 컨설팅 해주는 로펌의 그 기능들이 크기 때문에 네. 영국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체 그 법률 시장 규모가 한 5조 정도 되는데 예. 영국은 회사 법률 시장의 규모만 8조 정도가 돼요. 이런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법원이 사건이 뭐 전 세계 사건을 해도 그 정도고 국내도 뭐 그 정도 이렇게 규모가 된다고 보면은 네. 이걸 분산시켜 버리면은 이걸 기반으로 해서 어떤 산업을 발전시키거나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주기는 어려워지고 오히려 에너지가 분산되는 효과가 생기겠죠. 예. 저희가 민주당 부산시당 이야기나 그리고 당선 직후에 이재성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을 초대해서 관련 문제를 직접 여쭤봤습니다. 예. 크게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국제 분쟁, 국내 분쟁을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다. 본원은 부산이고 인천은 분원이다. 법관이 부산에 훨씬 많을 거고 중심적인 기능을 부산에서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던데 근데 이렇게 된다면 다행이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떤가요? 그게 이제 잘 예. 일부는 맞는데 일부는 이제 잘못 못 이해를 하시는 게요. 예. 아까 이제 말씀드릴 때 제가 사건 수가 전체적으로 되게 예, 많은 예, 사건은 예, 예.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부산의 본원, 인천에 분원을 한다 하더라도 규모가 커지기는 어려워요. 어렵고 현재 이제 인천에서 나와 있는 법안에서도 뭐 본원 분원의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냥 본원이 두 개 되는 형태로 나와 있고요. 네네. 또 이제 급하니까 부산에서 반발하니까 뭐 인천은 국제 사건, 뭐 부산은 또 국내 그렇지 사건. 않다. 국내 네, 사건은 네. 그 말이 안 되는 거고 회사 사건 자체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건 국제 사건이에요. 국제 사건이고 인천에서 국제 사건을 하겠다는 것도 인천이 발의했는 법안에는 내용이 없어요. 내용은 똑같아요. 그냥 네. 부산하고 인천이 네. 그런 상태고 제가 볼 때 인천을 자꾸 국제라고 하는 거는 인천공항이 있으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접근성 때문에 얘기하는데 네.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될 정도로 뭐 외국의 경우에도 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인천, 부산에 두 개의 본원 회사 법원이 들어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 이렇게 된다면 향후에 좀 어떤 문제가 생길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쪽에 이제 집적시켜 가지고 좀 발전시켜야 되고요. 네네. 예. 그게 이제 후발 주자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이제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한쪽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자체적으로 발전하기는 어렵고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가게 된다면은 뭐 지금 이제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해양수산부라든지 HM이나 MM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동시에 전부 이전을 해가지고 네. 여기에 이제 하나의 그 에너지가 집적이 돼야만 그나마 좀 빨리 성장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네. 예. 네. 근데 인천 여론을 살펴보니까 그쪽에서도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부산의 해사법원을 설립하지 못한 이유가 지역을 둘러싼 경쟁 때문에 법안이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는데 이러다 또 없던 일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또 우려도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 이제 위험성이 있죠. 예. 지금까지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기존 우리가 국내에 있던 공공기관들을 이전하던 개념에서 보면은 네. 뭐 좋은 기관들을 서로 유치하고 싶어 하고 뭐 또 쪼갤 수 있으면 쪼개서 가고 싶은 거는 당연한데 회사법원은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네. 하나의 이제 그 집적된 기능을 줘가지고 이 기능을 중심으로 해양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모아서 비즈니스 시장을 좀 성장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 이걸 이제 분산시켜 버리면은 그냥 단순하게 법원이 하나씩 조그만 법원이 하나씩 들어오는 역할밖에 못 하거든요. 네네. 그럼 인천도 생각했는 만큼 효과가 생기진 않는데 이게 진행하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서울의 대형 로펌들이 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서울에서 처음에 이제 부산에 오는 것을 조금 반대를 했어요. 네. 하다가 이제 서울이 그 에너지가 조금 잘 안 되니까 네. 인천을 약간 이제 건드려 자극을 한 경향이 있어요. 여기서 출발했는데 인천의 입장에서는 내용은 잘 모르지만은 네. 일단 부산에 간다니까 왜 이제 인천도 우리나라 제2의 해양 도시인데 안 주느냐 이제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하나 나눠가지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뭔가 확실하게 진짜 중심축을 만들어줄 거면 제대로 힘을 실어주는 게 맞다. 지금 이런 말씀이신 예,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금 또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천과 부산으로 나눠지면 제대로 굴러가는 게 아닌가. 부산은 국내 사건이면 오히려 또 본원의 역할을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질문을 드렸더니 법관 수가 뭐 부산이 더 많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본원이지만 굳이 따지면 부산이 본원이 맞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근데 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돼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예. 어쨌든 번호를 만들더라도 네. 일반 민사법원만큼의 사건 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 판사 수는 그 사건 수에 어느 정도 비례해서 나오게 되니까 예. 아주 제한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교수님이 딱 그냥 해안을 가지고 딱 지켜보신다면 어떤 해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뭐 저는 이제 일단은 부산의 해사법원을 설립하고 예.
여기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HMM이라든지 대형 해운 회사들이 부산에 집적하게 하고 해양수산부를 이전시켜 가지고 예. 정말 이제 해양과 관련된 모든 정책에서부터 집행까지 기업의 기능까지가 전부 부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일단 만들어 놓으면은 볼륨이 커질 겁니다. 네네. 그러면 여기서 볼륨이 커지면은 결국 해양 도시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 이후에 법원도 네. 다른 지역으로 조금 확대해 나가도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좀 전략가처럼 일단 HMM 해수부 갖고 오면 자연스럽게 이게 올 거다 이런 말씀하시는 예, 거네요. 네. 예. 그런데 이렇게 부산에 설치하기 위해서 인천이 고등법원으로 눈을 돌린 그때가 골든타임이었다는 말이 많았는데 결국은 때를 놓쳤고 지금에 이렇습니다.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번에 교수님이 생각하는 해사법원 이 설립 골든타임 언제라고 보십니까? 뭐 금년에 법안을 통과시켜야겠죠. 네. 왜냐하면 이제 정부가 일단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이제 해수부 이전 또 해사법원 HMM 이전을 내세웠기 때문에 네.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진행이 되면서 금년에 법원을 일단 설립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뭐 나머지 이제 뭐 HMM이라든지 해양수산부 이전만 확실하게 진행이 된다면은 해사법원은 우리가 100%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일단 가지고 올 수 있을 때 최대한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저희는 또 이 해사 전문 인력들, 해사 법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들도 예. 저희 뭐 한국해양대학이라든지 또 여기 지역에 있는 로스쿨들이 계속 배출을 해오고 있고요. 네. 또 뭐 특히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중국의 해상법 교수만 10여 명을 배출을 해가지고 예. 중국의 청와대학부터 쭉 교수들을 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네. 이 전문가 교육에는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지금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셔야 될 텐데 이쯤에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부산이 해사법원의 최적지라고 생각하시는 이유 한번 짚어주시죠. 예, 저는 뭐 단순하게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것을 설립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해운과 조선에서 거래 시장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배를 가장 많이 만드는데 선박을 매매하는 이제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한화라든지 또 삼성중공업의 본부는 네. 런던에 있습니다. 이걸 가져와야 되는데 가져오기 위해서는 거래 또 계약 네. 뭐 금융의 조달이 모두 부산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완성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법원을 가지고 와가지고 해사법원 뭐 사건 이런 것들을 처리하겠다 이게 아니라 조선업, 무역업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거고 예. 부산이 거래시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사법원을 부산에 만드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신 예. 거죠? 네. 예. 이재명 대통령은 부산 지역 공약으로 또 해수부 이전과 HMM 본사 이전도 약속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이뤄진다면 시너지 효과를 더 낼 수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이제 그 해양 수도 추진을 한 25년 전부터 해왔는데요. 네. 거기에서 항상 부딪히는 것이 부산인 세계적인 해양 도시긴 한데 네. 대형 해운회사 본사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전이 안 된다고 하고 이런 해운회사들은 또 대관 업무를 부산에서 하기 어렵다는 거죠. 관과 관련된 거. 네. 근데 우리는 이제 뭐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가지고 선박에 대한 또 해운회사에 대한 금융이 제공이 되고 있고 네. 또 여기서 현장성으로는 세계적인 이제 규모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모여지면은 삼박자 모두 갖춰지기 때문에 네. 더 이상은 이제 뭐 다른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하고 발전시킬 수 있게 지원을 해주면은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정영석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지금 정영석 교수님께서 아주 오래도록 해사법원을 부산에 설립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주고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께 전문가로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예. 해사법원이 설립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법원이 하나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예. 부산이 현재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조선 해운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거래 시장으로 승격시킴으로써 우리 부산에 최고급 세계적인 최고급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네. 그럼 젊은이들이 여기에서 정주하게 되고 이것이 또 브랜드화된 국제 도시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군 시민 여러분들이 많은 성원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이게 부산이 해양 도시로서의 하드웨어는 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딱 잘 가지고 오면은 정말 시너지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정영석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부산 오늘 흐린